오늘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하실 뇌 리셋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자로서 유산화 제품이 사실은 가장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누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해짐을 뭔가 내 입맛부터 달라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리셋이라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5일도 진행을 하고 뭐 7일도 진행을 하고 그분의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다음 주에 발표하실 때 이제 핵심 포인트,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우리가 왜 리셋을 해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 두 번째로는 리셋은 어떻게 하는지, 방법적인 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어떻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 거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이 리셋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또 제 지인은 리셋을 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이런 거를 하면 사람들은 가장 사실은 궁금한 게 어떤 제품을 했을 때 그래서 그 효과가 뭔데 그리고 사실은 해독이라고 하면 약간 겁이 나서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셔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리셋을 되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리셋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외독소, 밖으로부터 오는 독소, 그다음에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독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현대인이 환경 이제 그 오염이 너무 많이 돼 있잖아요. 대기 오염적인 것도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밖으로도 받는 거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받는 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숨 쉬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외독소라고 하고, 내독소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직접적으로 독소가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예전에 저희 팀의 신소희 리더님께서 공유해 주셨던 아주 귀한 자료가 있어서 이제 쉽게 이해하시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사실 모르셨지만 1년 평균 동안에 24.6점 이렇게 많은 거의 25kg 정도의 첨가물을 나도 모르게 섭취를 하고 있다. 한국 음식으로서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육류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 또 우리가 항생제, 물론 뭐 올게닉을 드신다고 하지만 올게닉도 단점이 있어요. 농약을 치지 않잖아요. 그럼 미생 뭐 이러는 것들이 있고 또 반대로 또 농약을 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여러 그 농약에 대한 것들이 또 해결되지 않고서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근데 장래 예를 들어서 환경이 나쁘신 분들은 사실은 올게닉을 드시는 것도 그게 사실은 저희가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저희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뭐 또 한국 사람 무슨 간장, 고추장, 된장 또 특히 간장 같은 경우는 웬만한 음식에 한국 음식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 상당히 많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또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그리고 채소나 과일, 아까 말씀드린 잔류, 농약. 사실 저희 엄마가 처음에 이제 리셋을 만나게 되신 것도 병원에서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농약이 검출이 된 거예요. 이 피에서. 그래서 신기하다. 나는 농약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농약이 검출됐지?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엄마가 사실 어렸을 때 과수원집 딸이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과일을 너무 좋아했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체내에 쌓여서 그 과일과 함께 들어왔던 농약들이 다 배출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거.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유산화의 리셋을 전해드렸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염증 관리도 하시고 건강한 식습관 하시면서 지금의 이제 건강하신 모습이 되었는데 이런 외독소, 내독소의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죠. 몸이 피로하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 만성 피로가 갑자기 생기셨다. 아니면 복부에 살이 갑자기 찌셨다.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시는 것도 마찬가지. 또 거의 만성염증의 끝 단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외독소나 내독소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몸이 망가지고 또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강하시니 난 똥배만 나왔어요. 사실은 똥배는 염증의 창고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마저도 저희들이 이런 변화, 그다음에 이제 나도 모르게 생기는 뭐 예를 들면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데 병원 가면 검사하면 아무렇지도 않대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느껴지는 그런 통증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저희가 독소를 인해서 생기는 만성 염증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컨디션의 변화가 어떠신가요? 요즘 사장님은 아침 일어나실 때 개운하게 일어나시고 활동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신지, 그리고 평생 동안 한번 몸속에 쌓여있던 거를 이렇게 비워주시는 해독 같은 걸 해보신 적은 있는지, 이렇게 대화를
가시면서 리셋을 전달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리셋을 하시는 관계 중에서는 저희가 3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단계가 처음에 독소의 배출 단계가 있죠. 독소가 이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독소의 배출은 영양을 집어넣지 않고 굶어서도 사실은 독소의 배출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굶어서 했을 때 영양이 결핍된 상태로 어, 해독을 한 뭐 다이어트들 뭐 예전에 여러 가지 저도 다이어트를 봤지만 균형이 빠진 영양소가 없는 다이어트는 굉장히 건강을 해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첫 번째로 어쨌든 배출의 단계라는 것이 있고요. 굶어서도 이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영양소를 저희는 뉴트리밀이라는 식사 대용을 섭취를 하면서 요것을 하고 그거랑 부차적으로 아침에는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먹고 또 그다음에 그 뉴트리밍 후에는 저희가 그 헬스팩이라고 하는 영양제, 종합 영양제를 먹게 되죠. 또 그 외에 뭐 오메가 옵티마이저를 드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배출의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화의 단계. 근데 중화의 단계에서 여기서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중화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항산화제 역할입니다. 저희가 먹는 종합 영양제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다른 함량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충분히 골고루 그 함량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용성인 독소가 수용성으로 전환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데 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충분히 기여를 하는지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독소의 프로그램은 다 비슷하지만 함량에서 많이 차이가 나죠. 저희가 영양소의 함량이. 근데 그 영양소의 함량에 따라서도 이 중화 역할이 충분히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완전히 중화가 되지 못하고 어떤 영양소의 결핍적으로 해서 두 번째 단계가 잘 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변형 독소가 생겨서 조직이나 세포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양을 채우면서 특히 항산화제를 같이 넣어주면서 이 두 번째 역할을 하는데 특히 헬스팩이 충분한 이런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들어있다.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 이게 아마 두 번째 단계에서 해독 프로그램에서 가장 차이나는 요인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배설 단계입니다. 배설 단계는 저희가 대변이나 소변으로 저희 몸속에 빠져나가지 않는 이런 독소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때 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물. 저희가 그래서 그 리셋하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 하루 동안에 1.5리터 이상 따뜻한 물을 먹어주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다 영양소의 사실은 흡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흡수랑 그다음에 해독을 도우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장건에 대한 제품 중에 식이섬유, 유산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장내 환경이 또 좋아야지 이게 배출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변도 잘 이루어져서 변을 잘 보셨을 경우에 변의 색깔도 정말 황금변으로 바뀌잖아요. 그것만 보시고도 아, 내가 지금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실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딱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짧게 설명드리는 게 그래서 아침에요.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먼저 한 포를 드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혈당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혈당 식품으로 해서 그동안 여태까지 혈당을 많이 올리는 음식들을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는 건강한 식습관을 5일 동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염증을 올리지 않는 저혈당 식사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굉장히 밸런스가 맞춰지겠고요. 몸도 그래도 굉장히 캄다운되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그거의 독소의 중화를 위해서 영양소가 풍부한 헬스팩을 같이 드셔주시고 뭐 옵티마이저로 염증이 많으시면 오메가라든지 뭐 프라바노 C300이라든지 저희가 추천드리는 영양제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드시면서 이 5일이나 7일 동안의 건강한 식습관에 변화를 느끼시는 시간을 갖는 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가장 궁금하신 것이 이제 이거 하는 기간 동안 또 많이 힘들어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언지를 드리시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요거 하시는 기간에는 평상시 본인이 가장 좀 약했던 부분들이 드러나실 수 있거든요. 영양소들이 채워지면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독소가 나오는 길이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요, 통증이나 오한 몸살이 오실 수 있다. 갑자기 막 추운 현상이 일어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 내가 그동안 염증이 좀 많았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혈액순환이 안 되신 분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평상시 드시던 커피나 탄수를 많이 드셨는데 갑자기 끊으시면 금단 현상으로 두통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두통이 일어나실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또 장내 평상시 위장이 약하셨던 분들은 장내 균주 밸런스가 깨져 있으면서 설사나 묽은 변들이 일어나실 수 있고 반대로 또 심한 변비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굉장히 장내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았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따뜻한 물을 많이 드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런 처방약 같은 걸 오래 드시는 분들은 피부 발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간이 안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피부로 나타날 때 피부 발진으로 드러날 수 있고 특히 어렸을 때 항생제 많이 드신 분들은 피부가 약간 뻘겋뻘겋하게 실제로 올라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시면 꼭 저한테 미리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것들, 그럼 리셋을 하시면 어떤 변화를 느끼실 수 있냐? 일단은 독소 배출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원리가 뭐였어요? 저혈당, 염증을 올리지 않은 식사를 했기 때문에 염증을 올리지 않은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혈당 수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상화가 되면서 염증이 평상시보다 감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최고의 컨디션 굉장히 가볍고 이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고 이 기간 동안에 당연히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나른한 증상 뭐 이런 것도 느끼실 수 있는데 굉장히 좋으신 증상 막 졸리기도 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신진대사가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이런 순환들이 되는 거를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세포의 중요한 우리가 굶으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세포의 중요한 7대 영양소를 항산화제와 함께 꽉 채워서 하시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기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기초대사량도 상승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게 센서가 작동하는데 그게 혀부터 작동을 해요. 그래서 5일이 지나시면 바로 느껴지시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먹었던 음식이 얼마나 자극적이었는지 같은 김치를 먹었는데 그 김치에 들어가 있는 양념들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뭐 간장을 뭐 예를 들어서 들어갔던 거 그게 왜 그런지 좀 더 달게 느끼다 이런 혀의 감각들이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리센 전후는 그 다음부터는 리셋이 끝나신 후에는 이 식단을 똑같이 유지를 하셨을 경우에는 건강한 식습관을 내 세포로부터 원해요. 그래서 이상한 음식이 들어왔다? 그럼 바로 예민하게 작용해서 뾰루지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런 온 몸에 있는 센서를 작동을 하고 염증을 올리지 않는 건강한 식습관을 하시는 게 바로 이 기간 동안에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지금 상담해드린 그 분이 위장이 약하신 경우예요. 근데 그러면 아무리 약해도 저희가 고함량의 그런 비타민을 먼저 추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분에 맞게 추천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리셋 상담하실 때는 주의하실 사항은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에게는 소화기계 제품을 워밍업 하시는 거. 예를 들면 유산균 있죠. 그다음에 파이버즈 있죠. 식이섬유. 그다음에 뭐 헤파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 소화효소인 알로엔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자임, 다이제스트 엔자임이 있어서 위장 기능을 먼저 건강하게 해서 그 다음에 영양소가 들어올 때도 부담스럽지 않은 환경을 일주일 정도 최소 워밍업해서 만들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원하셔도 위장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제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지금은 바로 추천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증 환자들이 있으시면 거꾸로 하시는 거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막 새끼를 뉴트리민을 드시면서 하는 것들이 좀 기력이 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321이라는 게 3은 하루에 한 끼를 뉴트리민을 드시고 이제 영양제 같은 것도 드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차 두 끼 뉴트리밀 마지막에는 5일로 이제 리셋을 거꾸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중증 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진행을 갑자기 커피를 끊으면 자기가 막 금단 손이 막 떨리고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러면 321로 하는데 3단계 동안 커피를 조금 줄여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조금 적응이 되시면 3일 후에 그 다음에 2단계로 진행해 보세요. 그럼 본인이 먼저 이제는 제가 조금 끊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팩은 마지막으로 세포 영양,
세포 클린, 헤파실, 또 헤파실 같은 경우는 간을 클린하는 거고 유산균이는 장 클린, 그다음에 마그네 칼슘 뼈뿐만 아니라 호르몬계, 신경계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 후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경우에 뭐 저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어떤 팀원의 사례라든지 가족의 사례도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그걸 느끼면서 아,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나도 이 시간 동안에 건강한 식습관을 개선하시니까 몸이 얼마나 편안한 상태로 또 건강한 컨디션을 찾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여태까지 드시기만 하셨다면은 꼭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기 회사 제품이 특히 해독으로 강력하고 또 중요한 건 저희 가성비도 되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해독도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해보신 분들이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성비도 너무 좋고 이런 함량이나 제품도 너무 좋다라고 하시니까 안 해보셨으면 꼭 한번 해보시길 제가 당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